옛날에는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 인사이트였어요. 통찰력. 나 자신을 통찰하고 또 내 앞에 있는 그를 통찰하고 내 조직과 내 공동체를 통찰할 수 있어야 끌고 가는 또 서포팅하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서포팅이라고 그러죠. 앞에서 끌고 가는 건 관리자지 리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리더자는 뒤에서 섬기는 서포팅하는 자예요. 이제 앞으로 진행하겠지만, 그래서 통찰력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현 세대 21세기는 인사이트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뭐까지 있어야 돼? 예지력.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성견지명이라 그러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벌써 진부한 느낌이 들어요. 딱 조직에 가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인데 교회 가보면 목회자를 뵈면 그 교회의 흐름이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렇듯이 세상 가운데서도 리더를 보면 그 공동체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해서 흐르고 있는지,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가치가 뭔지, 이 흐름을 알아야 내 조직을, 내 공동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방향 설정이 된다는 것이죠. 리더가 그게 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오릴까? 좌충우돌, 굉장히 불행한 공동체를 많이 봐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열심히 애는 쓰고 힘쓰고 애써요. 그런데 어떻게 돼? 그 결과가 좋을까 나쁠까? 애쓰고 힘쓰다 끝나는 공동체가 참 많아요. 그래서 디렉션,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이트, 더 나아가 프로사이트, 예지력까지 리더는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권력자가 리더가 아니에요. 직위가 리더가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본이 되는 그가 우리를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변화를 감지하고 흐름을 앞서간다. 이것이 뭐다? 예지력.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강한 욕구는 이 시간부터 성욕도 아니고 식욕도 아니고 뭐다? 인정욕구다.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저는 교육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는 똑똑한 사람을 좋아해. 그런데 이제 저희는 똑똑하다는 개념이 뭔지 다 알아요. 무슨 말일까? 가방끈이 아니에요. 성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사는 상황과 내가 사는 삶의 바운다리 안에서 나의 핵심 가치와 나의 나갈 그 디렉션, 아까 방향 설정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외엔 필요 없어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행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옷을 잘 찾아 입으면 돼요.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인생을 저는 역할론으로 봅니다. 내 역할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 역할이 맞다라는 확신이 섰으니까 그 다음에 올인하세요. 내 인생을 거세요. 미쳐야 미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다른 뜻이죠. 미쳐야, 올인해야, 미친다, 도달한다. 그래서 미쳐야 미친다예요. 리더감이 아니야. 근데 리더가 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건강한 리더가 아니라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그 공동체를 말아먹고 있어. 그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자기의 열정, 이게 디렉션, 방향 설정과 내 역할, 내 옷을 못 찾아 입는 열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날마다 반복하는 말들이 있어요. 분별되지 않은 열정은 갖지 마라. 절벽이에요. 근데 막 쭈렁쭈렁 그림은 못 그리지만 막 머리카락 날려. 먼지 이렇게 오니까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열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달려가. 근데 길을 못 봤잖아. 안 쳐다보잖아. 이 사람은 빨리 갈수록 어디로 떨어질까? 절벽으로 빨리 떨어지죠. 이게 디렉션,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분별력 없이 열정만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속히 말아먹더라고요. 공동체도 속히 말아먹고, 또 인격이 안 되니까 물려받은 재산도 속히 말아먹고, 인생이 속히 끝나. 그 좋지 않은 게 속히 끝나면 어떻게, 그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리더로서 훈련되기 전에는 공동체 리더가 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육해보거나 상담을 하면 느끼는 게 인간이 굉장히 연약하다는 걸 느껴져요. 근데 우린 착각 속에 살아요. 내가 강하다. 내가 나를 믿어. 이런 분들 계신가요? 없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처럼 위험한 인생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나를 알고 나를 믿어? 한치 앞을 아십니까? 응?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나를 믿어? 정말 그건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관리자와 리더가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기능을 담당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업무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세 번째,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자, 전체를 한번 보실까요? 주로 뭔가요? 현상이죠. 그죠? 그리고 공적 개념이에요. 여기 사적이거나 뭐 인성이나 이런 영역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상황적이죠. 그렇다면 리더는 뭘까요?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오늘 포커스 리더지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리더는 뭘까? 첫째, 비전을 세운다. 두 번째, 공식 조직을 초월한 인적 단합의 역할을 집중한다. 인적 단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다?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다. 관리자는요 100%일 중심이에요. 여기 인적 단합이라 그랬잖아요. 100% 리더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하는 역할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념을 불어넣고 계속 사람 얘기가 나와요. 리더는 동기를 부여한다. 네 번째, empowerment. 여기 보시면 empowerment라는 그 형성을 한 것은 그 개념이 협동. 이게 되네. 협동, 나눔, 함께 일을 통해서 파워를 형성하고 개발을 증대하는 거. 누구의 개발? 사람의 어떤 능력. 그 역할을 분별해주고 그 능력이 개선되도록 계속 배려, 동기부여하고 격려하고 계속 그렇게 empowerment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가슴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관리자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앞에서 끌고 가는 거죠. 일중심적으로. 그러나 리더는 가슴을 생각하고 가슴을 나누고 가슴을 말하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 격려하고 동기부여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건강한 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리더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사석에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리더십 부재의 문제예요. 지금의 작금의 이 어려움들이 지금 정치 얘기로 흐를까봐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안타까움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자, 여섯 번째 보시면 리더는 자기 인식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인식 능력. 자기 인식 능력이 뭘까요? 말 그대로요. 나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저희가 교육하거나 상담할 때 가장 염려스러운 멘트가 있어요. 특히 이제 심리 분석 들어가면 아유 선생님 저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 알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한다는 것은 주관을 못 벗어나요. 나의 그 프레임을 깰 수가 없어. 그 틀을 깰 수가 없어요. 나를 바라보는 그 틀을 깰 수가 없어요. 객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내가 나를 본다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객관화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저희 교육 시스템 중에서 가장 정확한 객관화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촬영이에요. 저희는 이제 촬영 시대에 굉장히 개성들이 강하고 상처가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굉장히 나만이 갖고 있는 아픔들이 많으세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세상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고독은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많은데 제가 제일 좀 조심스러워하는 표현 중에 마당발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마당발, 나 마당발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좋을 때는 주위에 사람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 관계성은 걸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 뒤에서 조금 짚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계성에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이제 나의 취약점과 내가 개선해야 될 바를 아는 사람들이 그것이 개선된 다음에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자기 확신이라는 게 생겨요. 자기 확신이 있어야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여기 써 있잖아요. 자신감. 아까 감자가 붙는 건 다 뭐라 그랬어요? 심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저절로 자신감은 결과예요, 결과.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계속 찾아와서 이제 언어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은 거의 몇 가지로 나눠져요. 발음 교정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두 번째는 자신감. 그 다음에 요즘은 면접이 굉장히 많이 와요. 대학이나 회사나 다 면접으로 결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 자신감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아 선생님 제가 한 100명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디스커션 해야 되는 토론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연습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사람 앞에서 훈련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리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자신감을 기술로 지금 인식해서 그렇습니다. 기술로 인식하면 그렇죠. 그런데 감자가 붙는 건 뭐라고? 심리라고. 심리는 맨투맨, 본질의 개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본질이 개선되어야 현상이 인격화된다. 이 명제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 교육의 결론이에요. 제가 수십 년 한길을 오면서 깨닫게 된 결론입니다. 여기서 본질은요. 심리예요. 현상은 뭘까요? 언어예요. 현상은 언어다. 그러니 심리가 개선되지 않고는 이 언어가 인격화가 되지 않아요. 그냥 기술로 속된 말로 척이라 그러죠. 근데 이 척하는 것은 나도 쏘고 남도 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래 가겠습니까? 인격화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왜 인격화돼야 됩니까? 평생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육을 받을 때 1년 배워서 1년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교육 받는 거 있습니까? 어떤 교육을 받든지 저는 이게 마이크가 무겁다고 느껴지긴 또 처음이네. 어떤 교육이든지 배우면 평생 유지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딱 공식이 나와요. 1년 배우면 1년 유지돼요. 그러면 배워서 평생 유지되고 싶어요 하는 게 또 여러분들의 바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본질, 이 심리가 건강하게 일단 개선이 돼야 돼요. 그래요? 내가 하는 말들이 우리 그 교재 맨 앞에 보면 언어는 품격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언어를 통해서 내 품격이 나타나야 돼. 그럼 품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본질이 개선돼야 돼. 그런데 본질이 개선 안 되면 언어가 품격이 될까? 언어가 막 입만 열면 오히려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막 부끄러운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 내가 괜히 말했나 봐. 입이나 다물고 있을 것.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 분석을 받은 다음에 언어 교육을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첫 회, 1회, 2회 심리 분석 들어가고 그러다 또 상담 케이스로도 가지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신감은 기술로 선생님 저 기술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싶어요 하면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관리와 리더십에서 관리 복잡한 상황에 대처하는 기능이라고 여기서 개념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상황이죠. 이것 또한 공적 개념입니다. 통제하고 통제를 통해서 관리는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는 누구예요? 통제자예요. 이 뜻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통제라고요. 서포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계획 성취가 되는 거예요. 기획은 영역적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뜬금없이 기납법과 연역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높아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고요. 저는 이제 글이 아니라 그림으로 잠깐 그려드릴 거예요. 분필을 수십 년 만에 써보니까 기납법은요. 이게 연산기법에 저는 이제 그 교육 때 그림을 가끔 그려요.
왜 연상기법이 중요한지 아시죠? 어떤 상황을 연상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이해하고 외운 것은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냥 이론적으로 달달달달 외운 거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망각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면 기납법은 이렇게 여러분 한번 써놔 보실래요? 설명을 해요. 그리고 결론이 끝에 가서 꽝. 보통 이게 이제 동양사고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설명 막 계속해요. 좀 속된 표현 할게요. 주저리 막 얘기해. 그러면 이렇게 대화할 때 이런 경험 없습니까? 그래서 너 결론이 뭔데? 네가 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야? 이런 마음 품고 들은 적 없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많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근데 결론이 모르겠어. 아직 이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친구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많은 시간 얘기하는지. 이게 그런데 끝에 가서 내가 있잖아 제주도 갔잖아 서귀포 갔잖아 귤밭이 있어 귤을 먹어봤는데 무지 맛있어. 그런데 그걸 밭주인이 팔려고 내놨대 9억. 그래서 내가 10억이래. 근데 9억을 줬잖아. 1억이 모자라네. 친구야 나 1억만 빌려줘.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1억만 빌려줘야 1억 빌려달라 하려고 앞에 그러한 긴 설명이 있었던 거야. 그게 기납법이야. 그런데 연역법은 뭘까요? 결론을 먼저 꽝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나 1억만 빌려줘. because 왜냐면 내가 있잖아 10억짜리 그 밭을 샀어. 근데 9억 줬는데 1억이 모자라거든. 이렇게 설명해 가는 게 연역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쓰면서 보시면 관리 개념은 연역적이라는 것이죠. 딱 계획을 빵 때려. 자 10억. 우리는 10억 달성을 해야 돼. 보통 세일즈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죠. 10억 달성해야 됩니다. 자 고군분투합시다. 뭐 그러면서 막 그래프 그려놓고 막 사무실에 보험사 같은 데도 그러잖아요. 우리 이번 달은 뭐 얼마. 자 성취합시다. 갑시다. 렛츠고 막 그러잖아요. 죽어나는 거지. 그게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제 리더 볼까요? 계속 한번 내려가 봅시다. 공식적 개념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직을 통해 수행되는 경향이 강하다. 기본 목적은 현재의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 관리자는 절대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의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관리자에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칭찬받기는커녕 지적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공동체 여기서 팔로우라고 말하기 좀 어폐가 있겠네요. 이거 굉장히 신선한 아이템인데 그런데 인정을 받지 못해. 이것은 분별이 안 된 거야. 사실 관리자들은 개념 자체가 그래요. 내가 내건 명제에 따라오길 바라는 거지 네 의견대로 내가 수렴할게라는 게 관리자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려드릴까요? 찍으셨나요? 리더십의 구성 요소를 볼까요? 리더가 있어야 되죠. 리더를 추종하는 팔로워가 있어야 됩니다. 리더와 팔로워가 관계성을 맺는 상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원활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리더십이 뭘까? 변화에 대처하는 기능 동기부여. 리더십은요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요지부동이 아니에요. 계속 업. 변화해 가는 것에 대처하는 기능을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려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 비전이 실현되는 거. 그래서 뭘까요? 그래서 기납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격려를 했어. 서포팅을 했어. 가자. 그래. 그래. 요즘 힘들구나. 일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가슴 얘기인 거예요. 그래. 요즘 건강이 안 좋아. 그래. 보약 같이 지어줄게. 막 보약도 해줬어. 그래 좀 쉬어. 그래 내일 안 나와도 좋아. 그런데 그 직원이 그 다음날 하루 쉬고 나와서 어떻게 할까? 미친 듯이 일하는 거지. 왜? 감동받았으니까. 이게 가슴이 이긴다니까. 여러분도 살아보세요.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이 사람이 운영을 잘할 것 같아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큰 일을 치면 일파만파 사건이 커. 근데 이렇게 배운 게 짧은 분들은 일을 저질러도 단순해요. 그냥 너 아니면 쟤야. 그걸로 끝나 영역이. 그 파장이. 그런데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일을 저지르면 어때? 일파만파. 막 몇백억, 기본이 몇백억이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들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돼야지 똑똑한 사람이 지가 똑똑한 걸 알기 때문에 더 파쇼, 더 덕지로 나가기. 물론 이제 때로는 저희가 리더십한테 사실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또 때로는 파쇼가 필요할 때가 있긴 있어요.
어쩔까 저쩔까 계속 물어보고 앉았으면 이게 산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결단을 내릴 땐 단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지난 세미나 때 그 얘기를 했죠. 고독하기를 작정하지 않은 사람은 리더가 되지 마라. 결단은 누구한테 물어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의견은 물어보는 거 맞다며. 그런데 결단은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나 혼자 지는 거예요. 그게 두렵거든. 리더하면 안 돼요. 이걸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리더라는 위치에 있으면 정말 옆에서 보면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분들은 또 분별력이 부족하니까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 딱 가서 부딪혀서 엎어줘야지 알더라고요. 아니에요. 딱 느낌, 촉수가 예민해야 돼. 리더들. 아 이거 뭔가 문제 있다. 그럼 예전에 빨리빨리 정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 엎어지게 만들면 그건 큰일 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 위기를 초월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권력자가 리더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리더의 맛을 잘못 본 분들은 권력의 맛으로 연계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나는 리더니까 나는 권위를 세워야 되니까 꼭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요.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남이 세워주는 거예요. 존경스러워. 자, 여러분들 지금 존경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지식, 똑똑한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존경은 어떤 사람을 하게 되나요? 역시 우리 회장님 정말 그렇죠. 인품, 인격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존경은 인격에 대해서, 인품에 대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아야 될까요?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될까요? 존경의 대상이 리더가 돼야지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한다. 이런 리더가 정말 건강한 거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모습, 그게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리더의 좀 개념을요, 좀 사전적으로 우리 교육생들은 다 알아요. 저는 사전적 개념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요. 그 살아낸 것들을 함축해서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죠? 함축된 어휘구사로 저희들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는요, 모범생이야. 쉽게 얘기하면 단어화시키잖아요. 우리 교육은. 왜? 사람은 이 뇌는요, 서술어가 아니라 단어를 기억해요. 그러니까 긴장하면 안 돼 그러면 긴장해요. 실수하면 안 돼 그러면 실수해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긍정 단어로 쓰셔야 돼요. 안 돼라는 서술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실수라는 단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보너스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긴장돼요? 실수할 거 두려워요? 그럼 그 단어 자체 쓰지 마세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게 만들지 마세요.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 단어를 쓰셔야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조직 위기를 초월한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섬김의 모습, 섬김의 마음, 섬김의 자세가 돼 있다면 무슨 서열, 무슨 조직 위기를 따집니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팔로우는요, 리더의 이중적 행동, 이중적 잣대를 보는 순간 떠나게 돼 있어요. 뒤에 이제 떠나는 리더, 무너진 리더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은 곧 드러나게 돼 있고 그들을 추종하는 팔로우는 절대 없어요.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이심전심 리더십, 계속 가슴 얘기죠.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건강한 관계성은요,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리더십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볼까요? 이것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의 리더십은 인간적인 정과 배려, 자아실현, 사랑과 봉사, 개인과 직장의 조화 등 인간가치 중심의 리더십, 또 인간 가치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이 얘기 많이 해요. 당신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분들이 의외로 없으신 거예요. 저희 교육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자존감과 핵심 가치예요. 제 자존감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를 만나서 자존감이 안 높아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성숙은 제 품에 들어온 내 교육생에게는 반드시 자존감에 집중해서 세워놔요. 그게 제 교육의 핵심 가치예요. 제가 자존감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 자존감이 저를 붙잡아줬거든요. 제가 별나게 17년을 살다가 어머니 돌아가심으로 세상에 두려움을 가졌을 때 저를 붙잡아준 게 자존감이었어요. 뭐 그때 자존감 이렇게 정리하진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자란 몸인데 그 생각이 내가 끈을 놓지 않게 도와줬어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나의 그 존중, 자존감이란 뜻이 스스로 나를 존귀하게 여김이라는 거잖아요. 나에 대한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자기 영에 걸리지 않아요. 절대 우울증 걸리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 확신으로 이어지고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신이에요. 내 속에 저 깊은 데서 얘기하는 울림이에요. 자존감은. 그래서 인간같이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뒤에도 나올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이게 정확하게 분별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이 안 헷갈려. 내가 막 돈을 열심히 벌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대문골에 500원 모으기 그분 관계성 끊어버렸다고. 왜? 그분은 아마 안 물어봐도 사람을 다 관계성을 돈으로 계산할 거예요. 그럴걸요. 그런 사람과 관계성 맺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돈으로 보면요. 돈으로 망해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순간순간 헷갈리는 분들이 사실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이게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품격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고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있잖아 배고파 죽겠어. 근데 너를 위해서 내가 안 먹을게. 먹어. 자 이렇게 줘봐. 그럼 걔가 먹긴 먹을 수도 있어. 근데 먹으면서 정말 치사하게 진짜 부담스러워 소화한데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 정말 배려는요. 이꼬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배려랑 똑같은데 어떤 건 배려고 어떤 건 다른 얘기가 있어. 뭘까? 샛별아? 샛별 생각 안 나니? 생색이잖아요. 생색. 그러니까 나 배고파. 그럼 너 주는 거야. 줬어. 그건 뭘까? 생색이에요. 생색 내는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 들든가요? 안 들어요. 아유 정말 더럽고 치사하게 막 이래. 받으면서도. 그런데 좀 먹어줄래? 나 지금 생각이 없네? 이러면 뭔가 먹지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상호간에 자존감을 안 다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내면에 그를 생각해주는 깊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생색으로 흐르면 고마워할 것 같지 피차간에 얕은 점만 쌓이는 거야. 이런 분들이 이제 마당발 다 연계되어 있어요. 상황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또 실제 많아요. 근데 그분이 딱 공부함에 닥쳤을 때 보면 없어. 사람은요 공부할 때 머리 숫자가 그게 실수예요. 허수가 너무 많아. 살아가는데 보면 관계성에서는요 허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 착각하는 거야. 난 인기가 많아. 나는 자기가 쏟는 거죠 스스로. 나는 성품이 괜찮아. 내 주위에 사람이 많잖아. 모이라 그러면 이렇게 모여. 과연 그럴까? 좋은 일엔 그렇겠지. 그런데 아픈 일에 모이라 했을 때 과연 그 실수가 허수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나. 이게 내 인생의 답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케어, 관심에 대해서. 사람이 아까 뭐가 제일 강하다고 그랬어요?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그럼 인정받고 싶어. 무슨 얘기예요? 관심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더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현상학적으로 내 품에 있는 사람들, 나의 팔로워에 대한 이름을 일단 외우라 그래요. 이름. 저기요 이거보다는 이름을 불러주는 게 훨씬 좋죠. 윤소희. 이름도 예쁜 윤소희 뭐 이렇게. 배석장.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배우배 이래야지. 저기 후배 이거보다는 또 우리 윤정숙 실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죠. 우리 신혜정 부회장 이렇게 이름을 다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귀찮아. 그래도 다 해줘야 돼. 왜? 그의 마음을 위해서. 저기 부회장 이거보다 신혜정 부회장 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럴수록 나의 이름을 통해서 내 인격이 귀하게 인식된다는 관심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용. 세상은 너그러운 사람을 바라죠. 다 바라기만 해. 그럼 정말 너그러운 사람은 어디 있을까? 다 기대만 하잖아. 현대인들은 다 기대해. 유에게 끝. 근데 I부터 시작해. 나부터 관용해. 나부터 너그러워야 돼.
저는 워낙 원칙주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고 많이 회개하고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 원칙에서 어긋나면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 더 관용하자 이런 자기 성찰을 저도 사실 많이 합니다. 자제라는 것은요 억제가 아니에요.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감정을 컨트롤하고 나의 욕구를 때로는 컨트롤하고 긍정적 밝은 사람. 저는 유독 밝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그걸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요. 그게 다 근거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은 밝아야 돼요. 그 다음에 능력이에요. 모든 죄는 어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관계성도 양보다는 질이다.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을 땐 사람이 많아.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저 상황 다 이렇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그의 반응을 보면서 그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알 수 있고 내 입장에서 뭐가 돼요? 관계 설정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갈지 정리가 들어가야 될지. 절대 다양한 제가 쇼크 받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쇼크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주어진 좋은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상황과 경험은 약재료지 고통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고통에 반응하면 시련이에요. 수용하면 훈련입니다. 저희 그 홈페이지 보면 그 정성숙 어록이 있어요. 없다가 이제 교육생들이 요청에 의해서 만든 건데 거기에 제가 그 써놓은 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많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너무너무 심약했던 제가 오늘날 그래도 선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뛰어난 면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노력한 건 좀 얘기할 수 있어요. 끝장을 보는 그러한 저의 근성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생을 신나게 살기 위해서는. 자, 무너지는 리더가 있고 세워지는 리더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리더에게 상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무책임, 무관심. 아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 무지가 아니에요. 내 영역에 곡해를 말하는 거, 곡해. 정보의 부족이죠. 정보의 왜곡이죠. 이것도 무지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학문적으로는. 무지. 그 다음 무책임. 아주 권위적인 사람들, 리더를 관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작 어려움에서 무책임이에요. 떠넘겨.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 있는 사람 보면요. 둘, 셋 있어요. 그 본질이 똑같아서 그래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시간 본질을 보셔야 되고 본질을 분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 있는 사람은 이미 본질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은 연결돼서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책임하고 무관심하죠. 왜? 미숙하다 보니까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팔로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 너 밥 먹었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나 배고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정서상 밥 먹었니 인사가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먹고 살만 하구만. 그래도 저도 가끔 그래요. 식사하고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왜 그런 인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훈숙돼서 그런 것 같아요. 식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늘 상대에게 관심을 두고 상대에게 배려하고 걱정하고 위로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이 리더의 모습이지 오로지 나 배고파, 나 뭐 어째. 저는 아까 아침을 뭐 마땅하지 않아서 우리 또 직원분들이 챙겨줬지만 늘 이 관심 자체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언어에서 다 나타나요. 강의할 때도 우리 교재 제가 쓴 교재 그런 게 있죠. 나와 저의 여러분의 비율을 5대1로 해라. 그런데 가르칠 때 뭐라 그랬죠? 5대 빵이라 그랬어. 나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반응을 해라요. 나라는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저의 지식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여러분이지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제가 겸손이라는 얘기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겸손에 대해서 나도 속지 말고 남에게도 속지 마라. 왜? 겸손은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정말 남을 배려하고 남에 대한 사랑이 있고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면 알게 돼요.
그런데 아유 어서 오세요. 어찌죠 막 이렇게 말투. 여러분들이 살면서 뒤통수 당했다는 사람은 다 평상시 착하고 순하다고 하던 사람한테 뒤통수 당해요. 뭔가 까실까실하다. 뭔가 주섬 성품이 까칠하지 않니? 이런 사람이 뒤통수 친 적 있어요? 없어요. 주로 누구한테 뒤통수 맞았다 그래? 그 뒤통수 쳤다는 사람 이렇게 보면 참 착해, 참 순해, 참 부드러워. 요런 사람이 오히려 뒤통수를 탁 한 방에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에 그렇게 끄떡끄떡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 행위 본질까지 인사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성에서. 또 내가 내 자신에게 쏘아서도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 나에게 지금 이런 역동이 왜 일어나지? 이게 수시로 늘 분석이 되고 분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을 살아갈 때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리더의 능력은 자제력과 실행력에서 나온다. 그러니 저는 이제 그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는데 그 좋은 글들이 많이 와요.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좋은 글이 많이 오는데 제가 그걸 다 차단해 버렸어요. 어느 날. 왜 그랬을까? 다는 알 수 없어요. 저라고 뭐 사람에 대해서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면을 보면 분석이 되잖아요.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삶에 일치가 안 보여. 이러면 사람이 식상해져. 그리고 더 나가면 어떻게 돼? 매력을 못 느껴. 사람은요, 매력은 꾸며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매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겪어보니까 끌리네. 저 친구 계속 보고 싶어. 옆에 좀 두고 싶어. 뭔가 자꾸 소통하고 싶어. 이런 인격적인 매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응? 저는 뭐 선생님이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정장이 붙어 있는 거지. 태워 뭐 제가 뭐 꾸며서 아름다워지고 이런 생각은 없어요. 응?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 심리적인 인격적인 매력. 이것은 꾸며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세월을 통해서 많은 어떤 수양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성찰과 그 성찰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제가 이런 말 자주 하죠. 우리 교육생들이 그래요. 대표님은 어떻게 늘 그렇게 파워풀 하십니까? 늘 밝으세요. 늘 자신감 있으세요. 뭐 그 에너지를 주시고 언제든지 그 에너지 갖고 있는 비결이 뭐세요?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고래 안 고래? 그럼 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포도포도 나오니까 가져가.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저도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이제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몸이 건강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닌데 왜 나는 강단했으면 저는 어쩔 때 1대1보다 이렇게 여럿이 강단했을 때가 제일 편해요. 왜 그럴까? 왜 뜨거운 게 올라올까? 적어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애시당초 박사란 지식을 가르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제가 살아낸 것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나는 잘난 게 없어. 그러니까 나니까 돼. 여러분은 안 돼. 이게 아닌 거예요. 별 잘난 거 없는 내가 되니 나보다 잘난 여러분들은 다 될 수 있다. 이 동기부여, 아까 동기부여 나왔잖아요. 그 동기부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국 문화 카스탐이 이 관습 자체가 굉장히 부정성이 강하고 억제가 강해요. 특히 여성들에겐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성은 변했는데 남성이 안 변하네. 맞벌이 했는데 집에서 나 직장 다녀서 힘들어 뭐 밥 차려와. 그럼 아내가 뭐라 그래요? 너만 이랬니? 나도 이제 들어왔어. 이러면서 부딪히잖아요. 그런 개념 설정, 그런 개념의 변화. 내가 나를 알고 남을 이해하고. 여기서 제가 했던 간에 그 말과 내가 했던 그 말들 또 내 삶 이것이 일치될 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족한 제가 많은 교육생들에게 존경이라는 단어를 듣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저는 많은 것을 욕심내진 않거든요.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하자가 제 인생 모토예요. 저는 제 인생 역할이 선생인 거 잘 알고 있어요. 평생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제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대표님은 강단에 쓰실 때가 제일 멋있대. 전 평상시 되게 어리버리해요. 화경이 좀 아나? 저희 뭐 후배들 다 개인적으로 보면 평상시
사실 제가 되게 어리버리하고 오히려 이렇게 막 신기해하고 그래요. 근데 강단 연습은 적어도 제 영역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라 그랬어요.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지식에 앞서서 내가 살아낸 것들, 내가 실천해낸 것들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곧 뭘 가져올 수 있을까요? 신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적어도 신뢰받는 인생 괜찮지 않습니까?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라. 그를 알 수 있다. 요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제 주변을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 주변을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토론할 때도 그렇잖아. 내 얘기만 하면 진대니까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상대편이 뭘 치고 들어올 거다. 요거까지 계산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지 얘기만 해. 그래서 심야 토론 보면 박사, 교수 다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막 부들부들 떨고 사회자는 사회 보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말리다가 볼일 잡아. 왜 그래요? 막 떨잖아. 이거 세미나 때 몇 번 얘기했어요. 왜 떨어? 긴장해서 떨면 귀엽게나 하지. 분해서. 토론이란 자체가 다른 의견을 나누어서 최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게 정상이고 건강한 토론이에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텔레비에서 심야에 시청하신 그 프로는 어떻던가요? 다르면 막 아군 아닌 적이야. 이 토론이 안 돼. 떨어. 막 억양이 부들부들. 이게 우리가 본질의 교육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역설적으로 교회 학교의 틀을 벗어나서 밖에서 이렇게 또 인성교육과 언어교육, 또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인성이에요. 그래야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나?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자주 만나는 사람이 나의 정체성과 가장 가까워요. 왜? 사람은요 자기하고 코드가 맞지 않으면 만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자 여기서 제가 뭐라고 썼어요? 인생 목표라고 썼는데 사실 저기 비전이거든요. 제가 비전과 목표에 대한 개념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이제 카이스트 다니는 애들도 있고 뭐 특이한 애들도 많아요. 뭐 김단한다, 전교 1등도 있고 전교 꼴등도 있고 정말 재미있는 곳이야. 그런데 동일하게 대답 못하긴 똑같아. 왜? 제가 아까 참 아픈 얘기지만 한국은 기본 교육이 좀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가만뒀는데 지가 막 무너지고 쓰러지고 난리죠. 우리 기본을 좀 되짚어 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전은 뭡니까? 한국 애들한테 너의 비전이 뭐냐? 그럼 대답하는 애를 못 봤어. 그래서 그거 세워주는 작업부터 저희는 해요. 인생 비전이 없어. 저는 그래서 한국이 노벨상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비전이 있으면 나아갈 바가 정확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일본 야굴라 하잖아. 그것도 야굴라 하면 안 돼. 절대 사람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못 이겨요. 냉철해야 돼요. 그래서 뭐 좋은 말로 그러잖아요.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뜨겁게.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정말 경쟁 상대 그거 회피하지 마세요. 그게 사는 묘미인걸. 경쟁 상대 없으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인생에서는 상대를 보면 안 돼요. 비전을 바라봐야지. 이게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비전은요.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갈 그 무엇이에요?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럼 목표는 뭘까? 목표는 제가 이제 워낙 악필이라 천재는 아닌데 악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으로 꼭 다시 읽어드립니다. 목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목표는 있지 비전이 없어. 기껏 이렇게 좀 똑똑하다는 애들은 비전 물어보면 목표를 얘기해요. 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고 싶대. 좋은 대학 다니는 애들은 좋은 직장 가고 싶대요.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또 뭐 연봉 더 주는데 가고 싶대. 이거는 딱 목표지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목표와 비전을 헛갈리니 인생이 헛갈리는 거지. 본질이 헛갈리면 열매도 헛갈려요. 그렇잖아요. 그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과나무를 어떻게 사과나무인 줄 압니까?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열매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그 뿌리가 잘못되어 있는데 건강한 열매가 맺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본질 교육, 기본 교육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시간 뭐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은 분명해요. 비전이 무엇이며 목표가 무엇이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럼 이제 비전만 세우면 되겠네. 여러분들의 인생의 홀 픽처, 큰 그림을 그리세요. 내 인생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넘어져도 일어날 힘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남에게는 과정에 집중하고 나에게는 목표에 집중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운이 좋았어 이렇게들 얘기해요. 아니에요. 운도 능력이에요. 준비된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왔어. 근데 준비된 게 없네? 그럼 놓치는 거예요. 남의 말은 그렇게 쉽게 하죠. 그러면 내 손톱 밑에 가신 아프다며 나는 넘어지면 못 일어나. 가만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어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을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피나는 노력이 있었구나. 깨어있을 때 남들이 놀 때 깨어있었고 잘 때 책상 앞에 앉아있었고 저는 제가 뛰어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그럽니다. 잘 때 제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전 지금도 공부해요. 어떻게 쉽니까 선생인데 제 교육적인 양심으로. 그리고 계속 변화되는 그 패러다임을 쫓아가려면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근데 아침에 뭐 잠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나? 근데 제가 또 책상에 있었어요. 잠깐 자긴 잤어요. 그러니까 딸이 화장실 가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는 언제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참 기분 좋았어요. 그 말이. 뿌듯했어요. 아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사실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것도 기쁘지만 저희 자녀들에게 존경한다는 말 들을 때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모습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같이 사는 내 식구가 제일 잘 알아요. 지적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꼭 크리스찬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물이거든요. 따뜻함, 사랑으로 변화되고 감동으로 변화되는 존재지 지적했다고. 그러면 자식들 보세요. 너 왜 6시 안 일어나? 똑같은 말 수십 번 하는 용어들 없나요? 그런데 변하던가요? 애들이 뭐라 그러죠? 잔소리 엄마라 그래. 왜 그래요? 똑같은 말 계속 하니까 잔소리라는 거야. 그럼 엄마 입장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해도 안 들으니까 또 계속 한다 그래요.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예요? 서로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존경이 없는 거예요. 권위는 누가 세워준다? 남이 세워주는 거다. 내 식구부터 나의 권위를 세워주고 존경한다면 한마디에 네 나오는 거예요. 비전을 향한 소망, 댐함 가지.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은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인물 설정을 하세요. 멘토죠, 멘토. 쉽게 말하면. 멘토와 멘티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의 참 숭고스럽게도 멘토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되고 조심스러워요. 지나치게 어쩔 땐 제 인생이 너무 진지하다고 염려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저의 진지함이 뭐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인생이 괜찮다. 존경스럽다.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그 한 사람 있는 거 괜찮더라고요. 사람은 가시적일 때 좀 실현성이 강하거든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 대상이 있을 때 힘이 될 때가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갈 때는 좀 힘이 빠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업이 이것과 맞아떨어지면 축복이에요. 갖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갖고 싶다는 것은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본인의 지성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재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인생을 통해서 댐함 가짐이 맞아떨어지면 이거는 뭐 퍼펙트 최고죠.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네요.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 하루를 살아도 굉장히 행복하겠죠. 그죠? 힘이 나겠죠. 이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분별하실 때 또 청년들이 직업 이런 비전을 의논할 때 저는 그 얘기를 꼭 해요.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흥미를 느끼는 일을 찾아봐라. 그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해보니 내가 남보다 조금 잘하네. 가로 열고 즐겁네.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그게 네 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나의 재능과 이게 맞아떨어지면 그게 최고의 내 옷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직업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들이 밴드를 결성해서 뭐 음악 활동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직업이 안 된 거야. 나는 음악을 가슴을 원해. 근데 부모님이 의사가 되라 해서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뒤늦게 모 잡지 보니까 그게 났던데요. 의사들이 밴드를 결성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녀 키울 때 있잖아요. 너무 본인이 원하는 거 막지 마세요. 나이 먹어서요. 그러니 오히려 내 품에 있을 때 좀 시행착오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제가 뭐 몇 분한테 제 자랑질을 했잖아요. 저희 딸 대학원 자소서 쓸 때 감동받았다고. 그 아이가 자소서를 봐달라 그랬는데 제가 너무 바빠갖고 매일은 읽으면 읽음이라고 뜨잖아요. 안 읽으면 안 읽음이라고 뜨잖아요. 못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제 나중에 이미 제출했다고 해서 미안한 마음에 얼른 열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장 과정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저 아이예요. 그렇게 썼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늘 동일하게 믿어주셨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시행착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배웠던 걸 쭉 나이를 플루트부터 피아노 뭐 어쩌고 쭉 썼는데 엄청 많이 배웠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다 원해서 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저는 그게 교육관인데 뭘 해봐야 지가 뭘 잘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겠다 그러면 기도하라고 일단 그거는 해요. 저는 다른 건 다 멋대로 두는데 뭐 지금 크리스찬 아닌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 약간의 개인 얘기지만 눈 뜨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거는 원칙이에요. 제 인생의 원칙이에요. 그 외에는 다 자유예요. 그러니 A 입장에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온전히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본인에게 돌아가요. 그 글의 결론이 뭐였냐면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책임감이 강하다라는 결론이었어요. 늘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늘 책임을 져야 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시행착오를 늘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신 어머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크게 잘못 키우진 않았구나. 지금도 동일해요. 뭐 이렇게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럼 기도해보고 다시 얘기하자. 며칠 있다 얘기하자. 이런 시간을 주고 그 외에는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엄마가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커서 대화를 나눈 가운데 깜짝 놀랐대요. 그런 집이 거의 없구나.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걸 깨달았어? 그럼 됐어. 이러고 이제 저는 뭐 간단하게 대답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자녀, 내 이웃, 모든 사람을 늘 주제가다. 내 앞에 그를 나보다 존귀하게 여긴다면 인생이 빛이 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척이라 그랬어요. 척한다? 또 교만. 이게 본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내 앞에 그를 나보다 업수히 여길 때 교만이 나오고 착각이 나오고 척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앞에 나보다 똑똑한데 나보다 대단한 분인데 어떻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속을 거야. 이건 뭐예요? 아주 무서운 교만이죠. 그러니 상대를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 중심이 겸손이라는 얘기를 저는 반드시 합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중심에 그것이 꼭 갖춰져야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 이걸 보시면 거북이와 토끼의 우화를 다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 이겼을까요? 전 어렸을 때는 꾸준함이라고 답을 내렸어요. 아, 네. 토끼는요. 순발력은 좋았으나 끈기가 없었고요. 거북이는 느렸지만 꾸준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정답인 줄 알고. 근데 보실까요?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 처음부터 바라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이것이 이길 수 있었던 본질이에요. 거북이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산등성이의 깃발을 보았어요. 처음부터 뭘 본 거예요? 목표를 본 거예요.
뒤돌아봤어. 엉금엉금 기어오는 거북이를 봤어. 거북이는 나의 상대예요. 그 상대를 바라본 거야. 목표를 본 게 아니에요. 나의 상대를 본 거야. 그 상대가 나보다 늦어. 그러니까 교만이 치솟아 오르는 거야. 느린 거 거북이 아직 올려 멀었어. 좀 쉬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북이는 목표를 보았고 토끼는 상대를 보았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경쟁 모드는 나의 역동을 위해서, 나의 에너지를 위해서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본질적인 핵심 가치에는 그 목표에 꽂혀 있어야지 대상과 환경을 바라보면 늘 요동함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요동함이 없어야 신뢰가 되고 그런 인생이 끝이 좋아요. 저는 관계성에서 다른 것은 다 허용해요. 뭐 이럴 수도 있지. 아, 저 사람은 그렇구나. 깨닫는 거죠. 아, 또 이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그런데 조금 제가 정리하는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변덕이에요. 변덕. 좋게 얘기하면 요동함이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변덕. 변덕이 심한 사람은 옆에서 피곤해. 인생이 피곤해. 굉장히 관계성이 헷갈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좀 적용해 보면 괜찮을 거예요. 그 요동함이 심한 사람 옆에 있는 분 뭐 좀 있지 않습니까? 떠오른 그 누구가 있으십니까? 피곤하잖아 일단. 에너지가 엉뚱한데 쓸데없는데 가치 없는데 소모되면 안 돼요. 자존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인생의 자존감도 높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성도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차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관계성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그러니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나 사귀는 건 건강한 결과가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차별하면 안 돼. 사람은 다 귀하죠. 누가 뭐래? 다 귀하죠. 그런데 구별은 필요하다고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격. 최선, 열정, 기쁨, 감사, 확신. 제가 좋아하는 단어만 올려놨어요. 할 수 없어요. 제 감인데 어쩔 거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최선을 다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저는 오전에도 강의하다 왔어요 지금. 그래서 모양새가 이래였죠. 더 예쁘게 하고 싶었는데 최선의 한계를 긋지 마라. 나는 여기까지예요 라는 얘기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인간은 영물 계속 얘기합니다. 한계가 없어요. 의식과 무의식 다 배웠잖아요. 무의식의 세계는 무한대예요. 그것을 의식화시키는 게 제 교육의 가치 중에 또 하나거든요. 우리 이 무의식 가운데 잠재 능력이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얼마나 의식 세계로 끌어들이느냐, 이게 보여지는 가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열정, 기쁨, 감사, 확신 그대로 단어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결국 리더의 능력은 무슨 힘이다? 배려의 힘이다. 나 배고파가 아니라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상대를 먼저 챙겨주고 관심을 갖고 케어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리더의 능력이고 리더의 자세라는 것이죠. 삶의 확신은 신뢰를 가져온다. 그런데 삶의 확신은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다고요? 보여지는 모습과 본질적인 내 모습의 갭이 아주 근소한 사람들일수록 삶의 확신이 강하겠죠. 보여지는 건 그럴싸해. 나는 느끼잖아. 보여지는 건 그럴싸해. 그런데 뚜껑 열면 정말 할 게 없네. 내세울 게 없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심리적으로. 어떤 확신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기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확신을 줄 수 있어요? 결국 삶의 확신은 자기 확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신뢰를 가져온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결단, 추진력, 학구열, 꾸준함, 긍정적 사고. 여기서 결단이라는 것은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제 어떤 것을 결단할 때 굉장히 집중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IQ가 아니라 EQ인 것 같아요. 뒤에서 또 잠깐 짚을 거예요. 감성적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 고민을 해요. 그리고 딱 결정됐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밀어붙여요. 그래서 주위에서 많이 놀라고 걱정하는데 저는 걱정 안 해요. 저는 누워서 생각한다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누우면 바로 자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걱정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전 학구열, 꾸준함, 긍정적 사고. 리더는 사상과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이러면 이런가 보다, 저러면 저런가 보다, 왔다리 갔다리. 이러면 이제 공동체가 망가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명쾌해야 돼요. 뿌연 언행을 하지 마세요. 누가 들어도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의식화될 수 있는 명쾌한 단어와 어휘를 쓰셔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서 시간이 지나서 그때 이 얘기야 또 이러면 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얘기였어 이렇게 모호하게 중간선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관계성에서. 내 모습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리더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EQ를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EQ 다음에 뭐죠? NQ예요. 관계성. NQ 다음에 뭐죠? SQ예요. 사회성. 결국 사회성까지 가기 위해서 EQ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삶으로 말하라. 언행일치죠. 그래서 지난 세미나 때 그랬잖아요. 내가 답이야. 내 삶이 나를 봐. 이게 답이 돼야 된다. 그만큼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만큼 언행일치가 돼야 되겠죠. 내가 말한 메시지와 내 삶이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를 봐. 나를 봐. 이 한마디로 다 해결이 돼야 돼요.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적으로 나가게 되죠. 지식은요. 듣다 보면 책으로도 다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더 빨라. 책으로 읽는 게. 뭐 못해요 강의를 듣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변화 마지막에 삶의 변화거든요. 우리가 교육을 왜 받습니까? 왜 강의를 듣고 왜 세미나 듣습니까? 삶의 변화예요. 그런데 내가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몰라 걱정되는 거죠. 약점이 희망이다. 다른 말로 컴플렉스가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했는데 상황적으로 머리 숫자로. 진리는 머리 숫자 있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3명의 그 말이 진리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역할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잘난 거 없는 사람이지만 그 역할이 제 역할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해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럼 끝까지 저는 얘기해요. 그랬더니 고집불통이래.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집인지 원칙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대의 명분이 있으면 이거는 원칙인 거예요. 나의 사적인 감정이란 고집이에요. 이게 다 분별이 되셔야지 소통의 걸림이 제거되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것이 사회에 유익하고 공의에 맞는가? 그러면 포기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단점, 부족한 거를 남을 얘기하면 안 돼. 싸움도 못하는데 너 왜 내 얘기 이렇게 해서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얘기는 저를 예를 많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몸이 약했기 때문에 노란색을 지금도 못 입고 못 쳐다봐요. 아는 분들 아세요. 너무너무 좋은데 노란 색깔이야. 그 옷을 못 입어요. 선물 받아도 왜. 제가 어렸을 때 5분을 못 앉아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5분만 앉아 있으면 별이 반짝반짝거려. 빈혈 때문에. 그 빈혈 앞이 노랗다는 게 뭔지 저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저는 노란색을 못 쳐다보고 입지도 못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결코 포기한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 대해서. 내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찾아낸 거죠. 언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가장 힘들 때 제 역할을 발견했어요. 어렸을 때 제가 발견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다 저절로 됐으니까. 그런데 상황이 다 제거되니까 저만 딱 정확하게 남은 그 상황에서는 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의지가 필요한 거지. 인생은 공식으로 푸는 수학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언제나 변할 수 있는 파도와 같았어요. 그 파도를 잘 운행하는 정말 멋있는 선장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그 동화 같은 얘기를 이뤄내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랑 계속 만나면 누가 꼭 마지막 가서 순진하다 그러면 꼭 제가 한마디 해요. 순진과 순수는 다르나 순진하진 않아. 순진한 게 뭐죠? 뭘 모르는 게 순진한 거야. 난 알 건 다 알아요. 저는. 순수한 거죠.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좀 가까워지면 꼭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좀 순수하게 지내자. 그러나 결코 순진할 필요는 없다. 알 건 다 알잖아. 그런 관계성을 저는 굉장히 추구하고 삽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참 잘 맞췄다. 우리가 이제 아니요 아직 박수 치실 필요 없고 이렇게 이제 오늘 제가 변화를 위한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아까 제가 명제를 드린 것처럼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시고요. 또 함께 나누었던 걸 기억하시면서 모든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행함이에요. 나눈 그 명제들을 함께 삶에 적용하며 더 건강한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